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3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공정률 90% 예상 시기인 오는 2026년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2027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입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소유 주택이 4만 5천여 가구로 외국 국적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약 9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3개월 연속 1만 건을 웃돌며 2만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화성과 평택, 용인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어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나요? 만화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조금 있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아기 공룡 둘리는 올해로 나이가 4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액션 가면을 좋아하는 귀여운 짱구는요, 올해로 30살이 됐고요.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명탐정 코난도 42살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재미로 이 캐릭터들의 나이를 따져보긴 했지만 사실상 이 캐릭터들은 절대 늙지 않고 그 어린 모습 그대로인데요. 우리도 가끔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다, 나이가 들었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10대, 20대 때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인데요. 이번 6월은 어린아이들처럼 동심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6월의 첫날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인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소장입니다. 6월의 첫날 또 뵙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그 전세 가격 상승에 더해서 매매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을 지난 한 3,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무조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또 너무 폭등하지도 않고 전체적인 시장 경기에 맞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조금씩 밀어 올라가게 되더라도 매매 가격이 뜨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 가격은 하락한 상황 그대로 멈춰 있는데 반해서 전세 가격이 좀 밀고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역전세라고 하죠. 매매가보다 시장에 대한 가치보다 이용 가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뛰어넘게 돼서 정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조건 최근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랬었는데 한 2월인가요? 올해 2월부터 한 2, 3개월 전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세에도 급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급하게 나왔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절대 가격은 상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치는 상승하지 않은 것 같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회복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이런 전세 문제, 매매 문제 포함해서 투자 문제까지 모두 아울러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그래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부동산 투자 계획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하다 하신다면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무료 상담 전화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히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은평구 불광동 네. 미성 아파트 네. 그거 지금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네, 살고 계시는 집인데 은평구 불광동의 미성 아파트 그래도 네. 계속 좀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혹시 TV 시청 중이시면요. 소리는 완전히 0으로 해주시고 전화로만 좀 화면 보시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 주신 불광동 미성 아파트 계속해서 좀 거주해봐도 될 만한 아파트인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미성 아파트에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꽤 오래 하셨어요? 1년 반 돼가요. 네? 1년 반이요. 네. 그리고 보유는 8년 했고요. 네, 네. 그러면 합쳐서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그래도 이제 갖고 계셨던 거네요. 아니요. 보유는 8년. 네. 산 거는 1년 반. 네. 뭐 하여튼 토탈 그러면 8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그 주변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또 뭐 주민들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셨기도 많이 했겠어요. 부동산에도 찾아가 보셨겠고. 예.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꼭 팔아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거 결정하기에는 예. 뭐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이걸 미성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 이걸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해도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예,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 연배가 좀 있으세요? 예.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우리 미성 아파트, 불광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네.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우리 거를 팔까 말까 네. 요 하는 거는 네. 재건축으로 따지면 돼요. 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따져보면 뭐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판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 매도 시기 언제쯤 네. 파는 게 좋을까? 이 매도 시기는요. 네. 매도 시기는 GTX로 따지시면 돼요. 아. 이 GTX가 네. 개통하는 예. 그런 상황에 또 GTX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예. 왜냐하면 삼성역까지 움직이지 또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따질 건 팔까 말까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네, 보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따져보면 돼요. 네. 재건축 관련해서 보면 네. 지금 일단 세대수는 1340세대예요. 꽤 이제 네. 큰 세대수예요. 대형 단지예요. 네. 그러면서 사용 승인일은 이제 1988년. 그러면 네. 올해 35살 됐네요. 네. 35년 차 아파트인데 용적률은 뭐 기존에 많이 찾아 먹었네요. 네. 200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네. 지금 이 토지 자체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네. 용적률만 따졌을 때의 사업성은 뭐 안 좋아요.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추가 분담금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될 것 같고 예. 보시면 어떤 전체적으로 대지 면적도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네. 한번 세대수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평수 자체가 20평대, 뭐 30평, 33평, 44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세대수의 거의 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20평대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30평대가 540, 40평대가 180. 그러니까 20평대, 30평대가 많이 있긴 한데 네. 대지 면적 자체가 세대수 대비해서 그렇게 넓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요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용도도 토지의 용도도 상향해주고 종상향도 시켜주고 아니면은 용적률 자체도 완화시켜주고 갖고 서비스 용적률을 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네. 사업성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따지게 참 애매한 아파트예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신속통합인가 그거 동의서 받아갔거든요. 네? 신속통합. 네, 그 네. 동의서 받아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속 통합이고 뭐고 다 괜찮은데 예. 동의서에 대한 그러니까 동의서를 네. 받는다고 해도 구역이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뭐 사업 단계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불광동의 미성 아파트를 딱 본다고 하면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변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쪽에 불광동이나 연신내 이쪽 자체가 네.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에서 북쪽, 그러니까 서북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문 형식으로 좀 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연신내역에 이제 GTX가 들어서게 되면서 네. 세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변이 정비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니까 옛날에 이제 오래된 집들만 그냥 빌라들만 몰려 있던 곳들이 아파트촌으로 새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지역 자체가 좀 더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우리 아파트 미성 아파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일단은 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의 상황 어차피 우리 미성 아파트가 안전진단은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업의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신속 통합을 이제 막 동의서 하고 진행을 하시려고 주민들께서는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이 하락장이라서 그래요. 예. 부동산이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이었다면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속도는 굉장히 빨랐었을 거라고요. 아.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분양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일반 분양들이 잘 돼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내려가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이 뭐 용적률이나 대지 면적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지금 최종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라고 해도 예. 우리 미성 아파트가 가야 될 길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게 조합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러면서 다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관리 처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주 철거 착공이 되는 건데 이 안에는 물론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분양 신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아. 그런데 부동산 지금 시장이 상승장은 지금 지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뭐 네. 바닥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인 거는 우리 시청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면 이 속도 자체가 거의 나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아.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면 나중에 분양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분양에 대한 문제는 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문제까지 나중에는 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 3억 낼 돈을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 5, 6억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내가 뭐 5, 6억을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일반 분양이 높은 가격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분양이 잘 됐네. 네.
뭐 미분양 뭐 그런 것들은 아예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런다고 번다고 하면 뭐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시청자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광 미성 아파트는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이쪽 지역이 내가 삶의 터전이고 이쪽에 뭐 일자리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이쪽에 뭐 있으면 내가 굳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 살 필요도 없고 여기에 거주도 하면서 나중에 부동산의 어떤 상승의 가치도 느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조심스럽게 나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네. 굉장히 좀뭐 굳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네. 굳이 이렇게 오래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 그냥 매도를 하시고 네. 네. 이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시청자님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네. 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좀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내가 좀 친구들하고 밥 한 끼도 사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이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워낙 갖고 있어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단시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약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우리 불광 미성 아파트는 불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리에 있잖아요. 네. 네. 얘네들이 3호선이란 말이에요. 예. 3호선이면 이 도심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광화문역 네. 있잖아요. 예. 이 광화문 쪽도 그냥 10분대예요. 10분대. 네. 10분대면 도달이 가능하고 압구정동 저기 신사동 하는 이제 강남 쪽 있잖아요. 네. 강남 쪽도 30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GTX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신내역에 있는다고 하면 물론 연신내역까지 걸어서도 다닐 수 있어 우리 아파트가. 네. 그런 특장점은 있는데 연신내역까지 온다라고 해도 네. 실제 개통 자체가 서울역까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어차피 GTX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게 이 서북쪽 지역, 이 연신내 불광 이쪽 은평 지역에서 강남을 그냥 10분 안짝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언제까지? 최소 28년까지. 예. 24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년 초에 이제 개통한다라고 보면 GTX가 얘네들이 연신내역에서 다음 정거장이 서울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밑에 수소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강남을 지나쳐서. 예. 그렇게 되는 거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30분 정도면은 강남을 도달하는데 3호선을 타고. 예. 이해되시죠? 만약에 네. 미성 아파트가 주변에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역이 없는데 생긴다 그러면 이 가치는 확 뛸 건데 예. 예. 지금 어차피 광화문까지도 10분대, 강남 신사 압구정까지도 30분대면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폭발적인 그렇게 가격의 상승을 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지금보다는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매도 시기를 예. 일단 매도할까 더 보유할까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님은 좀 연배도 있고 하시니까 예. 뭐 더 한 10년 뭐 더 이상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예. 매도하셔서 뭐 다른 쪽에 뭐 수익형으로 좀 갈아타시든 아니면 내가 뭐 이 돈을 좀 넉넉하게 굴리시면서 내가 살 집 또 다르게 한번 마련해 놓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매도를 일단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매도 시기는 네. 일차적으로는 예. 올 가을 시장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한 11월 사이 아. 지금부터 매도를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또 상승의 기류가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니까 요 상황 내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때 여러 가지 상황상 뭐 가족도 반대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2차적인 매도 시기는 언제냐면 여기 연신내역에 GTX가 개통하는 시기 24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가을 시장이고 네. 그러니까 개통하고 나서 그러고도 안 된다.
그리고 더 갖고 계셨다.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하면 3차적인 마지막 매도 시기는 삼성역까지 개통하는 28년. 아이고, 이때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이 가격을, 미상 아파트 가격이래요. 네. 좀 좋은데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네. 상의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예.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그때 알아봐도 안 늦으세요. 아, 또 시장 상황은 변할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개발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에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계획 원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여러분 위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양주 옥정 신도시 네. 라피아노, 네, 여기 타운하우스, 네. 거기를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 4월쯤에 들어가는데, 네.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음.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들어가지도 않는데 많이 떨어져갖고. 여기를 지금 거주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거주 목적이 아니라, 네. 오르면 팔라고 그래갖고. 그럼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으신 네, 건데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 4월에는 입주를 생각을 하고는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도 그냥 바로 거주 목적은 안 가지고 계시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양주의 옥정 신도시 라피아노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 옥정 단지를 이제 투자 물건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투자성이 더 강조가 돼야 될 거고, 그럼 이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 볼게요. 네, 우리가 부동산에 접근을 할 때는 네. 이쪽 주변에 내가 양주 옥정을 잘 모른다 싶었을 때는 네. 그냥 여기저기 지인들이나 뭐 주변에 뭐 여기 분양하는 회사를 가든 아니면 그 주변에 부동산을 가든 이렇게 말을 듣는 것보다는 네, 얘하고 비슷한 성향에 있는 다른 지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라피아노잖아요. 라피아노. 네, 맞아요. 라피아노인데 이게 브랜드명이에요. 그러면서 스위첸이라는 건 KCC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짓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스위첸이라는 게 붙는 거거든요. 라피아노가 원래 훨씬 먼저, 그러니까 지금 양주 옥정의 특징이 뭘까요? 신도시라는 특징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GTX 노선에 대한 또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우리 라피아노 같은 경우는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 옥정 같은 경우는 네, 이 신도시로 보기도 애매하고 네, GTX하고도 멀고 맞아요. 그리고 7호선 또 연장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 네, 얘네들하고도 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투자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같은 신도시에 네. GTX에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네, 파주 운정 신도시 아세요? 네, 알아요. 네, 파주의 운정지구에 가면 네, 여기 바로 이제 여기는 GTX도 양주 옥정 지금 갖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네, 라피아노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었어요. 네, 여기 라피아노가 얘네들 걸어 다녀도 돼. 나중에 여기 그 GTX가 개통을 하게 되면. 그런데 얘네들 자체도 상승 여력이 엄청 지금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시범 먼저 이제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미분양 물건들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럼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잖아. 네, 그렇죠. 오히려 이 운정지구는 GTX도 24년 하반기면은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도보로 걸어 다닐 수도 있어. 그런데도 금액 자체가 상승을 못하고 눌려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졌어, 얘네들도.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물며 GTX 개통에 대한 시기도 훨씬 늦고, 네, 그리고 뭐 GTX 개통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 동네, 우리 근처에 그런 게 있다는 것 뿐이지, 우리 집하고는 거리도 멀거든요. 차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한 10분 그러면-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운정 신도시에 있는 운정 라피아노보다 우리 양주 옥정의 라피아노가 조금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양가는 더 비싸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선택을 하셨어야지.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마음 먹지는 마시는데 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시간을 네. 가지고 좀 정리하는 방안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양주 옥정은 또 더 좀 안 좋은 게 그 나중에 바로 우리 거 말고도 주변에 한 2,000세대 가까이 또 들어가요. 비슷한 형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더 경쟁자들도 많이 생겨져. 여기 운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통 아파트 단지로 주변이 둘러싸는데 양주 옥정 같은 곳에는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우리 집하고 성향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한 2,000세대가 또 내년에 더 많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집은 더 경쟁력이 줄어드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질 거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한번 좀 한번 매도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부동산 관리 방안 책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 계획 세워주셨으니까요.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94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양시 원당 2편한 세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제 목적이 아주 명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투자 관점으로 원당 쪽에다가 보셨단 말이신 거죠. 그게 조금은 약간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금액적으로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원당 2편한 세상은 여기 이제 3호선 원당역이죠. 원당역에 뭐 도보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에 위치는 해 있는 아파트인데 앞에 여기 레미안 휴레스트하고 같이 해서 좀 이제 신축급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는 좀 굉장히 좀 뭐 괜찮은 아파트죠. 거주하기도 괜찮고 그런 아파트인데 뭐 주변에 학교들도 잘 분포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 원당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원당 지구 같은 경우는요, 특색이 또 얘네들도 명확해요. 이쪽 지역은 재건축과 대공력 관련해서 이 GTX에 대한 개통 호재, 요거예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금액 자체가 움직일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재건축의 관점 그리고 대공력의 GTX 노선 이런 어떤 간접적인 호재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되게 물음표가 가는 아파트예요. 애매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 전화하시는 거는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문자로 이렇게 한번 던져놓듯이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투자로는 이런 쪽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가 있듯이 투자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재건축의 이슈와 GTX의 이슈가 얘네들보다 더 확실하게 몰려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차피 투자라고 한다면. 뭐 그러면 아마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평이 됐든 20평대가 됐든 30평대가 됐든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이편한 세상이 원당 이편한 세상에 있는 20평대, 20평대, 20평대 가격이 5억 전후일 거예요. 5억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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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전후.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면 훨씬 그러니까 투자성이 좋은 곳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어차피 원당을 찍으신 것 같으니까 이쪽 분이신 것 같아. 이쪽 근처로 해서 그러면 괜히 제가 다른 지역을 찍어드리면 불안하시기만 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주염역이라고 있습니다. 주염역. 자, 주염역을 보시면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3호선 있죠. 3호선이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킨텍스, GTX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원당에 있는 아파트보다 GTX에 바로 그냥 여기는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아까 그 원당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은 원당역, 화정역, 대곡역까지 이렇게 다시 또 거쳐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바로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들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또 3호선도 있고 그러면 교통적인 측면에서 훨씬 GTX라는 호재에도 더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앞으로 살펴봤던 재건축에 대한 호재로 본다라고 해도 여기 어떤 아파트를 볼까요? 요거 주염역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한번 보죠. 14단지,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20평대가 얘네도 5억 전후예요. 5억 전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일단 용적률 자체가 182%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도 사업성이 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일기 신도시 지금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상향, 또 종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에 대한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왜 일기 신도시만 그러냐. 그러면 그때 같이 지었던 그 아파트들 그러면 그 시기로 연대로 따라서 또 다시 그냥 아예 재건축 특별법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들을 발표한 걸 보면 뭐 차치하고 일단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82%에서 이제 그 블럭별로 통합 재건축을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드렸던 거예요. 아까 원당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통합 재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킨텍스 바로 옆에 여기 있죠. GTX. 그리고 역세권에 뭐 지하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염역 인살 신도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보면 원당에는 없는 방송밸리라든가 여기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까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돈이면 아마 갭 투자 금액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꼭 두산만 이 14단지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이편한 세상 원당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투자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관점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우리 딸 앞으로 네. 모아주택을 사보려고 네, 봉천동 임장을 갔어요. 네. 예, 그래서 봉천동 1532에 17번지 네. 예, 그거를 사도 되겠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임장을 또 다른 데 갔거든요. 네. 예, 동작구 상도동 네. 279
279-591번지. 네. 예, 그게 두 개를 보고 왔거든요. 네. 예.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네. 한 1억에서 뭐 1억 2천 사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1억대 초반으로 우리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를 좀 계획해보고 계시는데 말씀 주신 게 관악구 봉천동에 1532-17번지에 하나를 보셨고 또 하나는 네. 동작구 상도동에 279-591번지 두 개를 보셨는데 어디가 네. 좀 더 나은지 혹은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겠죠. 모아주택은 그렇게 영양가가 없고요. 네, 모아타운. 네네. 이제 이 개념은 명확하게 아세요? 아, 그러니까 남들이 모아타운 하니까 그냥 재개발되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막 그렇게 부안해동에서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투자 기준이라는 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남들이 그래서 이쪽에 괜찮다,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뭐 물건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뭐 임장 활동을 가니 뭐 그렇게 하는 건 무의미한 시간 낭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상도동 네. 279-5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한테 전화하셨으니까 네, 아까운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네. 모아타운이라는 건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네. 이 신축하고 구축하고 막 이렇게 혼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쫙 밀어서 대규모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들을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서 뭐 자율주택형이라는 게 있고요. 가로주택형이라는 게 있고 네. 소규모 재개발, 또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게 있고 뭐 또 건축협정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얘네들이 그 개별적으로는 규제가 돼서 크게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어떤 뭐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가 뭐 용적률에 대한 완화, 뭐 서비스 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이렇게 갖고 뭐 A라는 지역, 뭐 B라는 지역 이게 지역들이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지어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왜 쌀이 빗자루 하나 있으면 잘 부러지는데 빗자루로 엮으면 굉장히 단단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묶게 되면 너희들 용도 지역 상향시켜 줄게. 그다음에 용적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0%면 이거 400% 하게 해 줄게. 이렇게 막 서비스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독려하는 건데 이 모아타운이 네. 각광을 받으려면 나중에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그냥 맥없이 어떤 지역에서 집만 그냥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쫙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모아주택을 하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 하면 입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곳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네. 될 만한 곳들은 벌써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아니면 뭐 아파트들이 기존에 지어져 있어서 재건축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이 끝났다든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하고 구축 막 섞여 있으니까 네네. 그냥 애매한 지역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해놓는 거거든요. 지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선별할 때는 지역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어떤 쪽에다가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네. 상도동 어느 지역이니 봉천동 어느 지역이니 이런 곳에 있는 모아주택은 네. 모아타운은 그렇게 큰 폭발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지금 뭐 1억 아까 1억 말씀하셨죠. 1억에서 비싼 곳은 1억 2천 네네. 이 정도인 거지. 폭발력이 있는 곳들은 예를 들어서 원효로 사가라든가 자양 4동이라든가 이런 곳들은요. 어감생심 꿈도 못 꿔요. 이런 금액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쪽의 지역은 뭐냐면 그냥 모아타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네네. 그런데 그냥 투자비 은행에다 넣어놓고는 좀 애매하고 우리 자녀 애가 또 무주택으로 살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보험 차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같은 돈이면 이 지역 말고요. 네. 어떤 지역이냐면 대규모 개발 호재가 같이 껴있는 곳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아주택이 A라는 곳에 있으면 이 근처에 막 일자리가 확 늘어난다든가 네. 아니면 교통이 뭐 도시철도가 됐든 그러니까 지하철이 됐든 광역철도가 됐든 교통에 대한 호재가 확 생긴다든가 아니면 대규모로 정비 사업이 막 이루어져 갖고 온 타운 자체가 아파트촌으로 고급 주거타운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대규모 개발되는 곳에 근처에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노후주택지에 있는 모아타운을 그 추진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 1억 내 돈 피 같은 돈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에 하나 이런저런 사정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아타운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늘어난다든가 교통에 막 호재가 있다든가 이런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갖고 온 동네 자체가 아파트촌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곳들은요. 안 돼도 금액이 안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주변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지역들은 만에 하나 지금은 붐 타가지고 막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면 팔리지도 않아요, 잘. 현금 회수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예, 그럼 대표님 저기 네. 장이동 그 13구역은 괜찮을까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구역을 어디가 괜찮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좀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막 그냥 지금 뭐 당장 택시 타고 어디 찾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더 알아보시고. 네, 아니 장이 13구역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다 개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이 14구역이 괜찮기는 한데 네. 주변이 온통 타운으로 바뀌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동작구잖아요. 동작구 관악구잖아요. 네. 지하철도 7호선, 2호선이 같이 섞여 있는 곳이고 네. 여기보다 장위동이 입지는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네. 그것도 네.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더 좋은 곳들도 있고 하니까 예. 아예 그냥 1대1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저를 한번 직접 만나 보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 반대예요. 아, 예. 이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두 개의 임장 부동산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방송 만미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23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고려대학교 앞에 원룸 건물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대학가의 원룸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려대학교 앞에 뭐 제기동이라고 하면 고려대역 정문 쪽에 앞에 이제 이쪽이 되겠네요. 이 마을 블록이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원룸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955년부터 이제 근본적인 걸 좀 따지시는 게 좋은데 이때 이후부터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비 부머, 뭐 베이비 붐 세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60년대 생까지 22년도부터 노후 그 연금을 받게 되는 시작을 하는 분들이 이제 60년대 생까지들인데 뭐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부르기 편하게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969년까지 이제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쭉 보면 1,500만이에요. 이만한 인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을 잡고 여기에 사회생활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80세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중에서 20살까지는 어차피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 슬하에서 커야지. 그러면 그냥 편하게 80세까지의 20살이니까 그냥 4분의 1 잡고, 그러면 5천만의 반이니까 2,500만의 반이니까 1,250만 명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중에 1,250만을 제외한 3,750만 명 중에 1,500만 명이 사회생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은퇴. 사회생활 은퇴는 아니죠. 직장에서의 은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이 가능한 3,750만 명 중에 1,500만 명이 직장의 은퇴자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2,250만 정도가 지지고 볶고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돈도 모아야 되고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자산을 축적하기에는 되게 이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서 또 사회생활을 앞으로 60세까지 벌어 먹었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40년을 더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뭐 60년까지 벌어먹고 살았다고 해도 이 분들조차 20살 때부터 벌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40년 이제 번 거예요. 그랬는데 평생 벌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40년 동안 더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기술 말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배워서 사회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많이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에 가서 단기간에 배워서 장사를, 요즘 뭐 백종원 뭐 그렇게 시장 골목 누비고 많이 다니는데, 이 프랜차이즈 몇 주, 몇 개월 배워서 장사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대부분이 80, 90%가 망하면 말아먹고 사회 저층 주민으로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을 얻게 되겠죠. 부동산 수익.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각광받는 품목이 바로 이런 명문대학교, 뭐 굳이 명문대학교를 필요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색들이 점점 없어지고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지방 소멸이 되니까 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건물, 뭐 꼭 원룸 건물이 아니라 그냥 다가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월세 나오는 걸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월세 나오는 걸로 이자랑 뭐 세금 정도 이게 가릴 수 있다면, 방어할 수 있다면 그냥 쭉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건물들은 절대 팔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많은 상담자분들 중에서도 이 짧은 시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좀 길게 투자 전략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상담, 영양가 없는 상담, 불필요한 상담을 길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개인별 사정에 맞는 뭐 투자적인 측면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을 다 같이 아울러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 한번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날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